안녕하세요. 제재화실 홍성지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다뤘던 플루이드 아트에 대해서 관련 작가와 활용 기법을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영상에서는 실기 위주의 내용을 담았다면 오늘은 집에서 실제로 작업할 때 있어 활용하기 좋은 기법과 아이디어에 대해서 내용을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네, 소개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플루이드 아트에 대해서 알아보고 관련 작가 낸시 우드의 작품을 함께 보여드리고요. 기법에 따른 활용 방법 순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플루이드 아트라고도 불리고 푸어링 아트라고도 불리는데요. 두 가지 모두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푸어링은 퍼붓는 듯한, 쏟아져 나오는, 플루이드는 유동체, 유동적인, 즉 유동성 있는 물감을 활용해서 쏟아서 하는 작품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플루이드 아트의 특성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동성이 강한 기법이기 때문에 우연성이 굉장히 도드라지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물감을 부어서 작업을 하기도 하고 열을 가하기도 하고 붓이나 스틱 등으로 모양을 잡아주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관련 작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플루이드 아트를 하는 작가분들은 굉장히 많지만 그 중에서 작업의 변화 과정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작가 한 분을 좀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제가 소개할 작가는 낸시 우드라는 작가입니다. 낸시 우드는 성인이 되고 난 후에 작업 활동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낸시 우드는 작가 활동을 하기 이전에도 안료, 즉 물감이나 색조 등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초반에 낸시 우드의 작업은 안료 특성이 가장 뚜렷한 수채화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좀 더 유동적인 작업을 하고 싶다는 생각에 유동성이 큰 안료의 특성을 활용해야 할 수 있는 작업을 고민하게 됐고, 아크릴의 점도를 활용해서 플루이드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낸시 우드는 단순히 색의 조합이나 물감의 점도에만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라 물과 기름이 분리되는 현상이나 열을 받으면 화면이 분할되어 보이는 패턴 등에 흥미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여기서 낸시 우드는 이러한 작품 속에서 자연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낸시 우드는 이러한 플루이드 기법을 활용한 작업을 2016년 개인전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데요. 이런 낸시 우드의 작업 활동을 보면서 2017년에서는 아트투데이 매거진에서 가장 인기 있는 플루이드 작가로 선정이 돼서 인터뷰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또 안드로이드 시계에도 작업이 콜라보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고 하는데 이 작업은 개인전 이전에 2015년에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이 내용과 사진에 대해서는 이후에 다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작품을 함께 보시면서 앞서 말씀드렸던 낸시 우드의 작업관이 변하면서 작품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캄 컬렉션의 두 작품인데요. 이 작품들은 초기 작업으로 낸시 우드가 다양한 색조와 색감, 그리고 물감의 특성에 관심이 많았던 초기 낸시 우드의 생각과 잘 연결이 되어 보여지는데 특히 라바 플로우 작품은 이러한 특성이 더 도드라져 보여요. 다양한 색조를 사용하고 있고 물감이 분할되어 보이도록 기름을 많이 섞거나 열을 가해서 작품을 연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작업 활동의 중반으로 넘어가면서 랜드 앤시 컬렉션을 주 예로 들 수 있겠는데요. 낸시 우드가 물감의 패턴에서 자연의 모습을 떠올렸다고 말씀드렸다시피 이 작품에서도 이러한 낸시 우드의 생각이 잘 드러나는데 특히 데저트라는 작품은 사막의 모습이 연상되는 컬러감과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 작업으로 보실 수 있는 레진 컬렉션의 작품입니다. 초기 작업과 다르게 작품에 힘이 많이 빠져서 오히려 전 더 좋게 보이더라고요. 화면을 꽉 채우던 답답한 초기 작업의 느낌에서 벗어나서 색을 한정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골드 용액 등 새로운 재료를 결합해서 차분하고 안정적인 느낌의 작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앞서 보셨던 작품들이 내부 전경의 인테리어로 활용되었을 때 어떠한 느낌을 내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실내 분위기에 맞춰서 혹은 외부의 색감과 맞춰서 적당한 위치에 낸시 우드의 작품이 활용되면 조화로운 느낌의 인테리어가 될 수 있는데요. 특히 왼쪽을 보시면 따뜻한 실내 분위기에 맞춰서 아까 설명드렸던 데절트라는 작품을 설치한 모습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또 아까 잠시 말씀드렸던 낸시 우드의 양력에 적혀있던 안드로이드 제품 콜라보
형태의 작업을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요. 낸시 우드가 2015년에 진행했던 안드로이드 제품 콜라보 작업 모습입니다. 많이들 보셨던 이미지의 모습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작품 활동이, 예술 작품이 작품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걸 좋은 예로 보여주고 있네요. 자, 이번에는 집에서 직접 플루이드 아트를 할 때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활용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제가 영상에서 다뤘던 가장 기본적인 아크릴 물감을 사용한 작업입니다. 아크릴 물감을 사용해서 하는 작업이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건조 시간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페인팅 오일을 섞지 않으면 페인팅 오일의 특유의 화학적인 냄새가 없어서 집안 내부에서 간단하게 작업하기 좋은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영상에서는 작은 캔버스를 사용해서 소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간단한 제작 방법에 대해서 다뤄봤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고해서 봐주시기 바래요. 두 번째로는 공예에서도 많이 활용되는 레진을 이용한 작업입니다. 레진은 아크릴 물감과 다르게 최종적으로 코팅을 해야 하는 수고로움이 덜한데요. 레진 자체가 마르게 되면 표면이 매끄럽고 유리와 같이 투명도를 띠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보이시는 사진과 같이 테이블의 상판으로 활용이 되기도 합니다. 마블링이나 이런 효과를 잘 활용하면 대리석 테이블 못지않은 분위기를 낼 수 있습니다. 다만 레진은 건조 시간이 아크릴보다 훨씬 길기 때문에 집에서 작업하시기에는 큰 사이즈는 적합하지 못할 것 같네요. 세 번째는 혼합 재료를 활용한 작품 제작 방법입니다. 제가 보기에 이 작품은 제소나 텍스처드 미디엄 혹은 퍼티 같은 제품을 사용해서 아크릴 물감과 혼합하여 사용한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물감이 흐르지 않고 독특한 느낌으로 일정 모양이 잡혀 있을 수 있는데요. 색을 입히기 전에 이러한 혼합 재료를 사용하면 좀 더 재미있는 작업을 만들 수 있습니다. 혹은 물감과 섞어서 사용하셔도 이런 재미있는 작업을 만들어낼 수 있겠네요. 다음으로는 이러한 방식들을 활용해서 인테리어에 적용을 한다면 이런 모습일 텐데요. 왼쪽을 보시면 욕실 타일에 활용을 할 수도 있고, 오른쪽에 보시면 낸시 우드의 작품 내부 전경 이미지처럼 집안에 작품을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이 이미지의 경우에는 물감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이전에 설명드렸던 혼합 재료를 이용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 간단하게 집에서 제작할 수 있는 소품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레진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굳히는 부분이 조금 힘들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컵 코스터, 즉 커피잔 아래 까는 용도의 사이즈로 작은 틀에 레진을 부어서 제작을 하면 집에서도 충분히 플루이드 아트 소품을 제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플루이드 기법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영상을 업로드하고 난 뒤에 몇몇 분들이 작업의 활용 방식에 대해서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추가적으로 제작하게 되었고요. 앞으로도 실기 영상과 이론 영상을 분리해서 제작해서 좀 더 알찬 컨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우리 코로나 모두 조심하고 건강해요. 감사합니다. 제재와실의 홍성지였습니다.